대파 가격도 해결 못하는 정권이 뭘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탄핵이란 걸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좀 수틀린다? 탄핵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촛불 혁명이니 이러면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네. 뭐냐면 대파 대파? 그 문제 뭐 이렇게 좀 사소한 것처럼 이렇게 넘겨야 된다. 아니, 사소하다고는 안 했어요. 하여튼 이제 뭐 그냥 좀 에이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파 크죠. 커요. 뭐 진짜. 일단 대파잖아. 대파- 쪽파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대파 가격도 해결 못하는 정권이 뭘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거에 이제 다들 기분이 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그 참모들이 참모들은, 그게 그냥 우연찮게 거기 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갔겠어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온다니까 그렇게 세팅을 했지. 대통령 할인. 예. 할인된 데 가서 낮은 그렇죠. 가격을 보여주는 거기 가서 우리- 얘기하겠다. 우리 참모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 싸게 사게 참 그 얘기를 하려고 한 이게 거죠.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아 그래? 진이가 전달 안 됐어요? 그 대통령이 875원 이면 합리적이다는 말이 응? 이게 물가가 이 정도 875원 좋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인이 됐어야 되는데 참 물가가 높아서 괄호 열고 문제네 이거잖아요. 근데 그 875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 정치냐? 그 뭐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실상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그걸 않고 미리 세팅해서 875원 대파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통령을 모시고 왔다. 요거잖아요 지금 핵심이.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여기는 반론할 것 같으니까 이따 물어봐야지.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이 네. 어긴 쉼터 가셔가지고 대파를 쏭쏭 썰어가지고 돼지김치찌개를 끓여서 봉사활동했다.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일정과 행보를 하는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왜 그런 일정 잡았어요, 대회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소식통 용산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일반인이시던 시절부터 모셨잖아요. 같이 했기 때문에 전 끝까지 갑니다. 예. 윤 대통령 끝까지 아니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아니 거예요. 윤 대통령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윤 대통령과 누가 함께. 뭐라 그래도 윤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의리 있어. 뭐라도 제가 가야지. 이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의 윤 대통령과 지금의 윤 대통령, 그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역시 정치 많이 공정과 보셨. 정의와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공정하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그런 윤석열을 우리가 지지하고 사랑했지 지금 보는 모습은 그때의 윤석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선거 집니다. 그러니까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같이 가시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의리는 아니잖아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 보고 아니 정치하는 건 없지 저라도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죠.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뀐다 그렇게 확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니 대통령 우리가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리고 잘못 보자는데 그것도 잘 봐야 돼요.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대파 관련해서도 왜 그런 일정을 잡았느냐 우리는 그 안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대통령이 더 좋은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셔야 되는데 잠깐만 대통령 바뀌셔야 된다고? 네,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바뀌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너가 참으면은 뭘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정 운영의 대전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비판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결정하시고 바꾸시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디올백 받은 거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솔한 사과하시고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수그리면은 또 그렇게 또 막 매정하게 그렇죠. 못해요. 맞아요. 막절하게 못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판세 분석은 되게 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변인께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보수 쪽을 비판했던 이유가 박근혜 정권이 망가져가는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수가 국민들한테 버림받는 그 모습도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보수가 다시 선거에 이길 수도 있었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응원을 받는 대통령이 되고 조국 신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본인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갖고 본인의 신념과 고집만 갖고 경로만 갖고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니까 이런 새로운 현상이 맞아요. 나타나고 잘못하면 저는 또 보수가 국민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끝인데 우리 보수 진영은 다시 선거해야 되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제 이거 뭐 잠재 성장률의 문제도 있고 소셜 미디어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다 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양당 체제의 문제도 있고 네. 이런 데서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분노의 결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다들. 지적이세요. 그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어떤 상식적인 기준이 지금 다 안 맞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윤석 된- 대변인 얼마나 좋아요. 당 대변인이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는 걸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좀 수틀린다? 탄핵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 그냥 조문상에만 있는 줄 알았어. 대통령 탄핵은. 근데 그거를 뭐 촛불 혁명이니 이러면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 만약에 이런 식의 대결 정치를 한 번 또 했다 계속 복수예요.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이게 맞느냐? 저는 이번 총선에 뭐 조국 신당이 얼마나 의석수를 가질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정치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